네, 5월 모의고사 두 번째 지문, 문학 두 번째 지문, 현대소설 한번 가봅시다. 제목은 김원일 작가의 마음의 감옥이다. 자, 마음의 감옥은 이타적인 삶을 살아온 동생을 통해, 그러니까 이 동생의 특징이 이타적으로 살아오셨구나, 삶의 의미에 대해 성찰하는 그런 모습을 그린다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다가 구속이 됐네. 그리고 병원에 갔네. 됐어요? 근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처사가 부당하다고 여겨. 그럼 여기는 게 그 구속됐다가 건강이 악화된 그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기는 거겠죠. 이러한 과정에서 얘는 동생처럼 사는 게 옳구나. 그럼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동생은 어떻게 보면 플러스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인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요? 구속 후 병원으로 가요. 아파져가지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얘가 깨달음을 얻는 구도라고 볼 수 있겠다. 자, 내용 봅시다. 현구는 내게 했던 말처럼, 현구라는 인물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현구가 그 플러스 인물인 동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볼게. 그의 그 가난한 자를 위한 사랑의 실천 운동, 이게 플러스 행위겠죠.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귀히 여기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걔는 소명을 받은 자였다는 거예요. 침대에 다시 뉘어놓은 현구를, 이 침대에 누워있는 거는 얘는 지금 병원이네. 그죠? 아까 이미 알고 있잖아. 현구를 수경이와 원목사라는 인물에게 맡겨두고 나는 어머니와 함께 민박사를 만나러 갔다. 자, 지금 작품에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인물 혼동되지 않게 잘 정리하면서 가라. 자, 지금 현구를 병원에서 수경이랑 원목사한테 남기고 나는 이제 어머니랑 민박사한테 간 거야. 긴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있어? 전투 경찰대원들과 두 노인이 있었다라는 거야. 노인은 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네. 근데 경찰은 못 들어가요 라고 하는 거겠지? 밀짚 모자 쓴 콧수염 기른 노인이 어머니를 알아보면 문 권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했다라는 거야. 어머니가 문 권사님. 그러면 그 할아버지는 창길이 할아버지래. 됐어요? 그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다? 그 주위 사람들이 다 그렇대. 산동네 비산동 이 주민인 듯 했다. 글쎄 박선생. 그러면 이 박선생은 누구야? 현구겠네. 그러면 현구의 이름은 박현구인가 보네. 면회가 안 된다잖아요. 젊은이들은 그렇다 치고 노인들은 왜 못 가게 해요? 그렇게 위독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이 사람들이 안 된다면 안 된대요. 현구는 위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위인은 누구야? 전투 경찰대원. 이 사람들이 경찰대원이 마이너스로서 기능하는 거예요. 현구라는 사람을 플러스로 설정을 했을 때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어머니 가세요. 나는 어머니 팔을 끌고 갑니다. 보니까 구가 끊긴 바깥으로 나서니까 학생들은 떼약볕 아래에서 겉옷이 땀에 흠뻑 젖은 채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침묵 시위를 벌이듯이.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너들 중에 학생도 있는 것 같네. 지성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환자들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시장바닥이야? 현구씨도 몸 상태 아주 나빠. 직계가족 외에는 접견하지 말라고 의사가 말하는데 그렇게 고함질러대면 돼 안 돼? 구호도 외치지마. 연행해버릴 거야 라고 수사관이 훈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은 우리가 함부로 구분할 수 없는 게 이게 정말로 이 상황에 대해서 접견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게 원칙이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건지, 아니면은 불합리한 사태에서 이 경찰관이라든가 수사관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탄압을 하는 건지 우리가 함부로 재단할 수는 없지만 알 수 있는 건 뭐야? 위독하지 않다고 어머니가 얘기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은 선량한 의도로 만나고 싶어 하는 거를 봤을 때 상대방은 부정적인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작품 자체에서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건 팩트로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나는 현구의 병이 간암이네. 근데 이 정도면은 위독한 거 아닌가요? 간암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현구가 입원해 있는 병동 앞에서 석방을 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병원이 그냥 병원이 아닌 거죠. 뭐야? 구속된 상태에서의 병원이니까 이거에서 지금 빼내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지금 진료를 하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현구는 혼수 상태에 빠져버려요. 악화가 되죠. 사모님 갑시다. 어서 나서요. 그러면서 봉고를 대기시켜 놓았어요. 이 젊은이가 동수 엄마한테 외칩니다. 근데 사모님이래. 그러면은 이 동수는 누구의 아들이야? 누구의 아들이 있어? 현구의 아들. 그러면은 동수 엄마는 아내가 될 수 있겠네요. 되죠? 얘들아 뭐냐? 어디로 가자고 하면서 어머니가 현구를 끌어안듯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말도 더듬고 계신 어머님, 동수 아빠. 그러면 동수의 father, 동수의 mother가 아내였으니까 동수의 father는 현구겠네요.
동수의 father는 자 비서는 우리 방에서 돌아가시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죽더라도 여기 이렇게 갇혀가지고 어차피 그러니까 지금 위독한 상황이라서 죽는 거는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이 상황에서 이렇게 구속된 상태로 죽는 건 아니다. 죄인도 아니고 그러기에 이렇게 감시받다가 죽게 할 수는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수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단속적으로 여린 숨을 내쉬는 현구를 보는 그녀의 눈이 눈물로 빛나고 있고 그럼 어머니도 그래 네 말이 맞다 하면서 동수야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동수는 그러면 어린아이겠네요. 왜? 동수를 빼앗아서 덥석 등에 업을 수 있었으니까 어머니가 할머니 아빠 정말 집으로 가는 거예요? 라고 동수가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베이비죠. 그래 집으로 가는 거다. 이제는 네가 아빠가 되는 거다. 어떻게 보면 책임감을 좀 주고 있네요. 현구가 못한 일을 네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현구가 한 행위가 굉장히 옳고 바람직한 행위였지만 그것에 의해서 탄압받으면서 얘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했으니까 그 자식한테 정말로 네가 해라라는 것보다도 그 아버지의 숭고한 의지라든가 그런 아버지의 멋있는 모습 그 기억들에 대해서 얘한테 전달해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네. 네가 이제 이 할미의 막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의 겨울 현구를 업고 남의 길을 재촉하듯 이렇게 나아갔다라는 병실문을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의 겨울에. 그리고 간수는 몸을 피하고 있었고요. 오빠 이래도 되는 거예요? 라고 수경이가 나를 보고 물었어요. 어쩔 수 없잖아. 자 가자 라고 하면서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앞쪽은 안 돼요 라고 하면서 이제 뒷문 쪽으로 가게 되죠. 수경이도 결심 만든 어머니의 뒤를 따르고 있는 거고요. 그 속에서 복도는 벌써 최루탄 내음으로 매캐했어요. 난장판이랐다는 거죠. 동수 엄마 그러니까 현구의 와이프가 아내분이 침대를 앞에서 당기고 젊은이들은 침대를 옆에서 당기고 뒤에서 밀고 막 했다라는 거예요. 복도를 나서니 어둑발이 내리는 그 어두운 상황이죠. 이 속에서 현구 모습은 보이지가 않아. 나 초조해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현구는 이 인물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모두의 마음에 자신이 들어앉아 살아 숨쉴 감옥 한 칸. 이 감옥이라는 거는 그러면 지금 이게 부정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냐? 플러스다. 왜? 살아 숨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감옥이라는 거는 그러면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그 나를 항상 속박하고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감옥이라고 묘사한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 현구라는 인물이 우리한테 긍정적인 인식을 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한 몸 바쳐가지고 현구를 죽더라도 우리와 함께 좋은 곳에서 죽게 해주고 싶다라는 일념 하나로 이렇게 똘똘 뭉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현구라는 사람에게서 자유로워질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감옥 속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나는 비로소 현구를 거주 제한 구역 안에서 운명하게 해서는 안 돼. 그래서 폭행죄와 공무집행 방해죄로 구속된 이 상징성이 말해두듯이 여기까지 현구를 데려갈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끝까지 갈 수는 없겠지. 우리가 원하는 곳까지 가게 해서 죽게 할 수는 없겠지. 하지만 적어도 자유로운 구역까지는 내보낼 책임이 나에게도 있다. 그래서 쫙 나갔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게 통로가 결국에 이렇게 뚫리게 되고요. 어머니와 함께 우리 오누이 셋이 그의 겨울 그렇게 남의 길을 재촉했듯 쫙 뚫고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됐죠?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고요. 내용 정리해보자면 뭐였어요? 지금 이 긍정적인 영향을 계속 보여줬던 어떤 인물이 법적인 어떤 조치로 인해서 구속이 되죠. 근데 그 구속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이라든가 가족들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인물이 그 속에서 건강이 악화돼서 죽어가는 와중에도 하는 말이 그런 상태에서 죽게 해줄 수는 없다라고 하고 나 자신도 그거에 대해서 책임감을 점점 느끼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게 현구는 우리 마음에 감옥을 지었다. 근데 이 감옥이라는 게 그냥 부정적인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우리를 항상 그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항상 기억에 남아있을 수 있게 하는 어떤 강제성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목이 좀 아프네. 잠시만요. 자, 드링킹 워터를 하고 왔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다시 가봅시다. 미안합니다. 자, 24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24번. 일단 액자식 구성이라고 볼 수 없죠. 이 액자식 구성에 대한 개념은 큰 외화 안에 내화가 존재하는 걸로 내화가 더 중요한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면 와서 말하세요. 자, 그리고 동시에 이야기가 진행되는 사건의 병렬이 아니죠. 지금 주인공일 지금 현구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현구를 둘러싼 어떤 사건을 내가 지금 그거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의 병렬에서 구성되는 건 아니고요.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 나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이게 정답이죠.
계절의 변화 아니에요. 지금 시간 많이 그렇게 안 변했어. 5번 공간의 이동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해 서술자 지금 나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25번 A부터 C에 관련해서 윗글을 이해한 내용. 자, A부터 볼게요. 슝슝슝. 어딨어? 어딨죠? 아이고, 또 못 찾겠다. 여기네. 비산동 사글세방. 얘네가 데려가려고 하는, 현구가 죽었으면 좋겠는 하는 그 위치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어렵고요. 그리고 병실은 감시받는 그런 공간이었고요. 뒷문, 뚫린 뒷문이게 그러니까 뒷문을 통해서 얘네가 그 병실을 빠져나가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 문이죠. 현구의 가족들은 현구의 제안에 따라, 뭔 소리야, 얘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아픈 사람한테 왜 그래? 젊은이들은 현구의 가족들이 안전을 위해서 B에 계속 머무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어. 무슨 말이야, 지금 완전 문제. 진짜 어머니는 동수를 업고 C로 가는 것에 위험을 느껴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엥? 25번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죠? 자, 4번 동수 엄마는 B보다 A가 병실보다 비산동 사글세 방이 현구를 진정으로 우위하는 공간이라고 나도 이제 동의했으니까 이제 으쌰으쌰 나가보자 라고 하고 있죠. 정답이 될 수 있고요. 수경이는 현구를 B에서 C로 이동시키는 끝까지 반대. 아니 종종 걸음으로 지가 먼저 나가고 있구만 뭐. 자, 26번 기억부터 미음. 이거 일일이 찾아야겠네. 자, 기억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보자. 기억 여기 있다. 아, 글쎄 박형구 면회가 안 된다잖아요. 자꾸 왜 못 보게 해요. 정말로 위독해요 라고 하고 있죠. 현구 어머니의 행위가 불합리해? 자, 무슨 말이야? 26번에 현구 어머니가 아니고 현구 어머니도 얘기하잖아. 그렇게 위독하지 않아요. 근데 쟤들이 막는 걸 어떻게 해요? 얘가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있다. 자, 2, 3, 4, 5번은 맞는 내용이 그냥 그대로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으면은 개별적으로 질문할 수 있도록 하거나 댓글로 달아주세요. 자, 27번 이런 문제는 중요하죠. 자, 27번의 마지막 문제인가요? 한 번만 확인해 볼게. 오케이, 27번만 하면 되네. 자,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가봅시다. 가난한 자를 위한 사랑을 실천하는 현구는 소명을 받은 자라고 얘기를 했죠.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웃을 위해 헌신한 이타적 삶을 살 동생의 모습을 찾을 수 있군.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떼약볕 아래에서 말없이 앉아가지고 떼약볕 아래에서 말없이 앉아가지고 땀에 젖어 있는 학생들을 보고요. 고행하는 것 같아. 얘네 정말로 동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네. 동생에 대한 처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저항하는 사람들, 그게 이 학생들이죠. 그 인물들에 대해서 다른 인물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됐어요? 나오고 있죠? 어둑발 내리는 속에, 아까 나왔죠? 어둑발 내리는 속에 현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초조해. 그거는 건강이 악화된 동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게 아니야. 어두운 그 속에서도 현구를 찾는 거는 얘가 지금 다짐을 한 그 시점이었죠. 어떤 다짐? 얘가 정말로 죽더라도 괜찮은 곳에서 죽어야지, 이렇게 감시받다 죽는 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건강이 악화된 동생은 어떻게든 낫게 하고 싶어, 이런 의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답이 될 수 없다. 맞는 말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다. 4번 현구가 우리 모두의 마음에 들어앉아서 숨 쉴 감옥 한 칸이 있어. 그 영향력을 깨닫게 된 인물의 모습, 이게 부정적이라고 인식되면 안 된다 그랬다. 5번 어깨 겹고 다같이 으쌰 으쌰 경무대 향해서 으쌰 으쌰 했던 때를 기억하면서 벅찬 흥분이 되살아남. 이거 마지막 부분이다. 여기 벅찬 흥분이 되살아난 것을 뿌듯하게 느꼈어. 옳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신념을 갖고 행동했던 그 과거랑 지금의 모습이 오버랩되고 있는 거니까 맞는 내용이야. 아까 읽을 때는 가볍게 패스했는데 여기도 한번 읽어줬어야 5번 문제 풀 때 큰 지장 없다. 자, 그래서 현대소설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원진구 최고의 국어학원, 성공적인 입시를 위한 성공 솔루션.